2022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알파는 올해 여러분을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올해 마지막 알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연말하면 겨울, 겨울하면 겨울 길거리 음식, 그러면 이 음식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간식이자 겨울 제철 생선 붕어빵입니다. 바삭한 반죽, 그 안에 부드러운 팥, 그리고 몽글몽글 피오르는 김까지 한 입 베어물면 입안에 달콤하고 따뜻한 느낌이 가득하죠. 봉투는 살짝 열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눅눅해지거든요. 붕어빵은 언제부터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런데 왜 요즘엔 잘 안 보이는지 붕어빵의 역사부터 흥망성쇠까지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알파, 겨울을 녹이는 가슴속 3,000원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에요. 일본 도쿄의 나니와이라는 가게에서 도미빵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붕어빵으로 정착이 된 거죠. 당시 도미는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귀한 생선이었고 그래서 대신 물고기 모양 빵을 만들어 도미빵이라 이름 붙이고 먹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친근하고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붕어로 이름이 붙었죠. 이름이 얽힌 사연이 재밌죠? 그런데 풀빵과 국화빵,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는 뭘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모양이 새겨진 오목하게 팬틀에 묽은 밀가루 반죽과 팥소 따위를 넣어 만든 빵을 풀빵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밀가루가 귀해서 반죽을 만들 때 밀가루는 조금, 물을 많이 넣어서 마치 풀을 쓰듯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풀빵이 됐고요. 풀빵 중에 국화 모양 틀에 구운 건 국화빵, 붕어 모양 틀에 구운 건 붕어빵인 거예요. 풀빵, 국화빵, 붕어빵은 보통 명사인 반면에 잉어빵은 사실 상표 이름이에요. 이 황금잉어빵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로고 많이 보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붕어는 우리에게 친근한 물고기잖아요. 붕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덜 흔한 물고기라 잉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재료도 조금 다르다고 해요. 붕어빵은 반죽의 주 재료가 밀가루인데 반해 잉어빵은 밀가루와 찹쌀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잉어빵이 조금 더 쫄깃한 거죠. 겉모습에도 차이가 있는데 붕어빵의 밀가루 반죽은 속에 팥소가 비치지 않아요. 그에 비해 잉어빵은 반죽이 묽어서 이렇게 속에 팥소가 비쳐요. 감사합니다. 붕어빵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어요. 틀에 구워내는 건 다른 풀빵들도 모두 같은데 우리는 같은 모양을 가진 걸 딱 붕어빵이라고 부르잖아요. 부호 자식이 닮았을 때는 붕어빵 부자, 붕어빵 모녀라고 하고요. 연예인 부모와 아이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이름도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이었죠. 붕어빵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퍼진 건 1950년대 정도라고 해요. 미국에서 대량으로 밀가루를 원조해준 게 계기였어요. 값싸게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서민들한테 특히 사랑받았고요.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되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는 붕어빵의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다른 먹을거리가 많으니까요. 붕어빵이 다시 국민 간식이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많은 가장들이 회사에서 자리를 잃었죠. IMF 시기 실직자들이 붕어빵 노점에 뛰어들면서 붕어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노점이 얼마나 많은지, 붕어빵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로 국가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도 이때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붕어빵이 최근엔 잘 안 보여요. 오죽하면 가슴속 3,000원, 대동 풀빵이어지도 붕세권 등 주위에 붕어빵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앱이나 서비스가 등장했을 정도예요. 당근마켓에도 겨울 간식이라는 챕터가 생겨서 정보를 나누고요. 경제 상황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요즘 진짜 모두 어렵잖아요. 붕어빵 가게들이 사라진 이유는 재료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 팥, 밀가루, 가스비가 모두 너무 비싸져서 붕어빵 값을 올려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렴한 간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마냥 비싸게 팔 수도 없고요. 어쩌면 지금은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누굽니까? 먹는 것에 진심인 쩝쩝박사 한국인들이 붕어빵의 인생이막, 붕생이막을 열어줬어요. 레트로를 넘어선 뉴트로 시대잖아요. 뉴트로 열풍에 때마침 붕어빵이 날개를 달아준 거죠. 일단 붕어빵 모양 과자들이 등장했어요. 오리온에서 출시한 이 참 붕어빵은 출시 10년 누적 매출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냉동 붕어빵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기나 미니오븐 같은 전자제품들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가능해졌죠.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던 한국 사람들은 직접 구워서 팔기 시작했어요. 요즘 디저트로 붕어빵을 파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이디야나 메가커피, 설빙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붕어빵을 메뉴로 내놨어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강타한 연희동 국화빵 사장님은 국화빵을 먹고 싶어서 직접 노점을 차렸대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붕어빵 어디부터 드세요? 머리부터 먹으면 낙천적인 사람, 꼬리부터 먹으면 사려 깊은 사람, 배부터 먹으면 활동적인 사람, 등 지느러미부터 먹으면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래요. 만약 한 입에 다 먹으면 그냥 배가 고픈 사람. 참고로 저는 꼬리부터 먹습니다. 손바닥 하나 크기의 이 작은 빵, 하지만 탄생부터 유행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이 맛까지 붕어빵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전만큼 자주 접할 순 없지만 만약 만나게 된다면 봉투 가득 붕어빵을 사서 친구, 가족, 연인과 나눠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가슴속에 3,000원쯤은 있고 새 밑에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음식이니까요. 내년에도 저희는 맛있는 붕어빵처럼 플러스 알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슴속 3,000원을 외치게 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바삭한 우리의 국민 간식 붕어빵. 무려 193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빵이에요. 1950년대 미국의 밀가루 원조로 널리 퍼졌고 1980년대 경제부흥과 함께 인기가 사그라들었지만 1997년 IMF 시절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국가 경제지표로 불리기도 했어요. 최근엔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붕어빵 가게를 만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이 더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대신 붕어빵 과자나 붕어빵 키트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직접 붕어빵을 구워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겨울 간식 넘버원인 붕어빵. 따뜻한 붕어빵 한 마리와 함께 2022년 보내고 2023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